앞서 KF-X와 경쟁할 기존의 4월 5일 세대 전투기들 통칭 1그룹 전투기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4편에서 서양제 4월 5일 세대 전투기들의 현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음. 참고로 3편과 4편에서 또 다른 4월 5일 세대 전투기들인 러시아제 전투기들에 대하여 논하지 않았는데, 이는 1. 군봉이들 모두 알듯이 러시아 경제 상황이 습창이라 자국군 수요도 못 채워주고 있는 망정, 즉 대량 생산 같은 거 없음. 2. 말레이시아, 인도, 동유럽 국가들 등 구동국권 국가들이나 친소 국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서방제 항공기로 넘어가고 있음. 이들 이유는 대표적으로 후속 지원 문제, 운용 유지의 개턱 같은 떨어지는 성능, 경제 폭망한 후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쪼그라듦, 그와 반대되는 서방의 약진, 나토 가입 등등의 이유임. 실질적으로 벨라루스 같은 러시아 고봉 국가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러시아제 전투기를 살 메리트가 없고, 이는 최근의 서방제 전투기 강세와 최신 러시아제 전투기인 미그 35 및 수-35의 수출 약세로 드러나는 사실임. 따라서 러시아 4월 5일 세대 기체 따위는 KF-X의 경쟁 상대가 안됨. 반대로 동구권 기체들과 달리 서구권 기체들은 유파 같은 경우를 빼면 전부 202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생산될 거고, 몇몇 기체들은 2030년대를 넘보고 있음. 이번 편과 이어지는 편에서 알아볼 것은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들, 즉 2편에서 제2그룹에 속한다고 표현한 TF-X와 앵커 등의 현황임. 일단 이 일정 이전에 BAE랑 1억 파운드짜리 계약 맺어서 탐색 개발을 진행함. 근데 실질적으로 BAE가 탐색 개발 다 해줬다고 보면 됨. 터키에는 여태까지 전투기나 초음속기 설계나 개발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이고 제트기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어서 BAE 보고 대신 형상 도출을 해달라고 한 거라고 보면 됨. KF-X C100이랑 C200 계열 형상 도출하고 단발, 쌍발 등 다양한 모델 도출하던 것처럼 터키도 단발, 쌍발, 카나드 같은 모델들이 나왔었고 본군봉이도 많을 거라 생각함. 결국 확정난 모델은 F-22 같은 전통적인 설계임. 위에 도표에 나와있듯이 작년 9월에 사업 출범했는데 대략 2015년에 KF-X 사업단 출범한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현재 KF-X는 작년 중순에 10회고 모델 도출되면서 끝난 PDR TF-X는 2022년 후반기에 끝낼 예정임. 개발 파트너는 탐색 개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BAE가 맡고 있고, 페이스 4년 동안 400맨 이어의 기술자들을 도움을 줄 인원으로서 제공함. 참고로 맨 이어랑 연인원은 그 의미가 다른데, 이는 KF-X 개발 시작 당시 10년대 초반에도 논의된 바 있음. 맨 이어는 인원 참여 비율 참여 개월 12개월이기 때문에 400맨 이어는 연인원 400명이 연간 365일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리가 아님. 400맨 이어면 실제로 필요한 참여 인원은 400명보다 훨씬 적음. 그 이후 아마 2023년 혹은 2024년에 CDR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첫 비행은 원래는 2023년이었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2018년 3월에 2026년으로 미루어진 게 발표됐음. 근데 이게 6월에 또 밀려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 처녀 비행 예정임. 2017년 당시까지 2023년 초도 비행을 논하던 것에 비하여 많이 정상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요구도 분석 및 기본 설계가 KF-X의 2년 반에 비하여 대략 1.7배 정도인 4년하고 몇 개월로 많이 긴. 이건 프로 훈련기 말고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기술력이랑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TF-X가 일단은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인 것도 있음.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보면 상세 설계 또한 KF-X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까지 긴 것으로 보임. 시제기에 들어갈 엔진은 GE의 F110으로 정해져 있고 자국에서 개발할 TFX용 엔진도 대략 F110급의 엔진임. 일단 개발 타임라인 자체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매우 양호해 보이고 BAE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터키가 F-35 같은 진정한 5세대기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5세대랑 4월 5일 세대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1호 전술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함. 특히 미국과의 사이가 경색돼서 F-35 도입의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만 오지 않는다면 기존의 F-35 100대 구입과 동시에 5세대기 개발이라는 계획의 재정적 부담 및 위험도 감내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음. TFX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는 엔진 개발인데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양산기에서 어떻게든 F-110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터키에게는 이로울 것임. 일단 엔진 개발 사업에서 터키의 IP 요구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문제임. 원래는 TI랑 K1그룹의 항공우주사업부가 각자 G와 RR이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한 다음 TR 모터라는 TAI, BMC, SSM 합작회사랑 함께 새로운 엔진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G는 터키 쪽의 과도한 요구 때문인지 진작에 엔진 개발 프로그램에서 발을 뺐고 그거랑은 별개로 작년 하반기에 TFX 시제기용 엔진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선정됨. 남은 TI 쪽에서는 독자적인 클린시트 엔진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고 K1 쪽에서는 RR이랑 공동 출자 기업으로 TAEC라는 기업을 설립함. 지분 구조는 K1 51%, RR 49%임. 한국 쪽 웹에서는 K1그룹이 세라믹만 만드는 회사로 아는 사람도 많은데 K1그룹도 제법 문어발 대기업 그룹이라 무인기도 개발하고 그 외에 방산이랑 항공우주 분야에도 진출함. 특히 터키가 JESF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F-135 엔진 부품 생산도 하고 있는데 이 엔진 부품 생산을 진행하는 기업이 다름 아닌 K1 프렛 앤드 위튼이라는 K1이랑 PNW 공동 출자 회사임. 어쨌든 엔진 제조 경험은 TEI가 월등한 게 사실임. 일단 터키 펠콘용 F-110 라이센스 생산하던 게 이 회사고 그 외에 다른 터보팬이나 터보프롭 엔진들 부품 납품, 정비랑 오버홀 하던 게 TI임. 터키제 무인기들에 들어가는 터보프롭도 이 회사 작품임. 한국으로 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한국이랑 TAI랑 TI에 몰빵하지 않고 F-135 프로그램은 K1에 주는 항공우주산업 이원화의 이유는 나도 모르겠음.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랑 비슷한데 하는 건 더 많은 느낌임. 어쨌든 TI가 엔진 제조 경험 자체는 더 많은데 TAEC가 선택된 이유는 TI가 사업 파트너인 GE를 잃어서라고 보는 게 타당함. 특히 TI 개발하는 완전 클린시트라 RR에서 만든 XG40 코어를 기본으로 해서 엔진을 개발할 계획인 TAEC에 비해서 위험성이나 비용도 훨씬 높을 거임. TI는 엔진 개발에 14년을 예상하고 있음. 터키가 목표로 하는 엔진은 27,000파운드급 엔진인데 F-110G400과 F-100PW220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 엔진이라고 보면 될 듯함. 일단 프로토타입이 F-414나 EJ200 대신 F-110을 쓸 예정이라 F-110급 크기의 엔진을 만들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27,000파운드 정도면 정말로 죽을 만큼 노력하고 돈을 쏟아부으면 가능할 수도 있음. 특히 RR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EJ200 만들 때 사용한 코어를 기본으로 해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엔진 프로그램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면 개발 자체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엔진이 터키가 말하는 5세대에 걸맞는 엔진일지 나는 의문인데 현재 미국 제5세대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개발 시작부터 스텔스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엔진임.
예를 들어 F-35랑 F-22는 F-터보노가 스텔스를 위해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음. 아마 개발된다면 추력이랑 크기가 늘어난 EJ-200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닐 거임. 문제는 어제 군계에도 올라온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가 욕심을 너무 냈다는 것임. 롤스로이스는 타협점을 찾기 못하자 5세대 전투기를 위한 입찰을 포기했다라는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듯 롤스로이스도 GE처럼 발뺐음. 지금 터키 애들은 TR 모터 탓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TR 모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임. 터키는 TFX 사업을 위해 진행되는 엔진 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IP를 전부 SESM에 귀속시킬 생각인데 한마디로 코어 기술을 날로 먹겠다는 얘기임. 위에서 말했듯이 터키가 순수 독자 엔진을 그것도 F-110에 근접한 녀석을 바닥부터 개발한다는 건 몇 조 원 깨지는 거. 각오하지 않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해외 업체에 코어가 없으면 가망이 없음. 인도 카벨이 꼴이 날 거임. 근데 이 코어를 지들이 낼름 하겠다? 꿈도 금. 영국 쪽에서 그리고 있던 청사진은 자기들 코어를 기반으로 터키 물주로 해서 유로파이터 망하고 돈도 없어서 못 만들고 있던 EJ-230 비슷한 걸 터키를 물주로 해서 만들고 터키 돈으로 개발한 기술을 템페스트용 엔진 개발할 때 써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음. 특히 GE가 이미 발빼고 남들은 관심도 안 가질 때 아라리 끝까지 남아서 협상하던 건 이유가 있다고 봄.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 아라리랑 영국 정부 등에서 작년에 이미 난색을 표한 바 있고 지난해 이스마일 대 미르 터키 방위 산업국장은 터키의 TFX 전투기 프로젝트에 국제 엔진 제조업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라는데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게 애초에 BMW랑 러시아 쪽에서는 사업에 관심도 안 보이고 있었고 스닉마도 터키 요구가 저딴 식이면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임. 일단 지금 엔진 개발 때문에 기로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독자 개발 엔진을 밀어붙이면 망할 거로 단언함. 근데 문제가 아까 위에서 언급한 TR 모터, 그 중에서도 지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주회사인 BMC임. BMC는 상용차 제조업체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오토카랑 FNSS 놔두고 알타이 생산업체로 선정되고 이제는 TR 모터 설립에 난데없이 끼어드는 등 좀 뒤가 많이 구린 회사임. 문제는 이 BMC가 에르도안이랑 유착되어 있는 회사라는 정황이 마구 나오고 있음. 그런 와중에 터키가 TFX 양산기 전량 F-110 탑재? 내가 터키가 자체 개발 엔진 달면 지읒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하나 더 있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터키가 TFX로 자체 개발 엔진 만들어도 그걸 쓸 나라가 터키밖에 없고 엔진 자체도 TFX에 밖에 못 넣는 엔진인데 운영 유지비가 얼마나 십창이 날지 안 봐도 비디오인 게 문제임. 당장 EJ-200도 운영 유지 비용 때문에 말이 많은데 TFX에 자체 개발 엔진을 넣는다? 엔진 개발이 어떻게 되고 완성품 상태가 어떤지랑 별개로 저건 운영 유지비가 망하는 지름길임.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TFX의 세부 사항들 그리고 결론. 어쨌든 현재 발표된 것과 아셀산 등의 터키 방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것 등을 종합해보면 터키가 노리는 건 딱 내부 무장창 달린 KFX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F-35 같은 전자전이나 센서, 소프트웨어 능력 따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비행기고 KFX가 노리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라고 보기 어려움. 개발 예산도 KFX랑 정말로 비슷하게 86억 달러임. 근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터키는 기본적으로 초음속 항공기 개발 능력 자체가 없고 한국이 F-15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 받은 것 같은 것도 없음. 비교할 만한 건 KFP 면허 생산하던 당시의 생산 기술이랑 그 외 여타 기술들에 대한 기술 이전 받은 것,
처럼 터키도 F-16 200기 넘게 면허 생산하면서 배운 기술이 있을 터인데 그것 가지고는 5세대기는 커녕 4월 5일 세대기도 택도 없음. 전반적으로 엔진 개발 사업 관리도 문제고 터키 기술 기반 자체가 문제임. 기반 기술 부족을 시간으로 때우려는 건지